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진의 합성? 약간의 변형을 해서 크게 비난받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해당 아티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티클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이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웃는 얼굴을 합성한 사진인데요. 작년 9월 정도에 인터넷에서 많이 올라왔던 사진인데 기억나시죠? 이 사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아티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원본은 유관순 열사의 수영 기록부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이 유관순 여사의 수영 기록부에 있는 사진을 3D 모델링한 분석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의 이 얼굴은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고문과 폭행으로 부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도 보면 이 코 이런 쪽이 부어 있고요. 왼쪽 볼이 전체적으로 부어 있고 눈도 자세히 보면 충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이 2020년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방송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유관순 열사가 왜 5만원권 집회의 모델로 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원래 하려고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고문 전에 초상화를 찾을 수 없어서 아쉽게도 보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 나왔나봐요. 이 방송을 본 한 네티즌이 유관순 열사의 이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서 모델이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유관순 열사의 수영 기록표에 있던 사진을 좀 더 고화질로 합성을 해보았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합성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유관순 열사 사진 볼 때마다 고문으로 부은 얼굴이 안쓰러웠다. 17살이면 자기 딸보다 겨우 4살 연상인데 이렇게 고생한 얼굴밖에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페이스앱으로 조금 더 수정해서 생전 모습을 그려봤고 10만원권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렇게 웃는 유관순 열사 사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부은 얼굴을 조금 더 붓기 전의 얼굴로 합성을 했고 이 합성한 얼굴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웃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합성을 했는데요. 페이스앱이 합성한 결과물이라서 유관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적인 생각이 들었던 건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유관순 열사의 삶에 대한 존경과 또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유관순 열사의 웃는 얼굴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다른 논란들도 있었는데요. 왜 얼굴을 이쁘게 하냐, 안중근 열사는 미남으로 만든 사진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건 이 사진을 합성한 맥락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티클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목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 정권 당시에 대학살 당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미소를 합성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피해자 얼굴 사진에 미소를 합성한 건 조금 전 보여드렸던 유관순 열사 사진의 경우와 비슷한데 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장면은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투올슬랭 학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감옥이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학살됐던 사람들의 사진들이 남아있어서 그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잡혀와서 죽기 전에 찍힌 피해자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 사진 속의 피해자들이 사진을 찍힌 건 이곳에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기 직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크메르루즈 정권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수가 최소한 한 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사진이 찍혔던 정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투올슬랭이라는 감옥에는 한 18,000명이 수감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사진이 찍힐 때 이 피해자들이 눈을 가린 채로 끌려와서 안대를 풀자마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끌려와서 처음 안대를 풀고 시야가 풀리자마자 본 첫 장면이 플래시가 번쩍하면서 사진을 찍히는 장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들에 보면 놀라움과 약간 두려움 이런 표정들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의 수영번호와 함께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수영번호로 취급받는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감 생활을 겪었고 생존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일주일간 굶기고 구타당하고 찍혔고 그리고 1970년대 캄보디아여서 카메라를 처음 본 사람도 있어서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이 사진에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 사진의 진지한 모습들이 이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피해자들의 표정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엄청난 두려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는 이 사진사 아티스트인데요.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컬러링하고 화질 좋게 하고 포트폴리오에 가보면 동영상도 만들고 하는 이 맷 로플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봤던 크메르 루즈 피해자 사진들을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을 웃는 사진으로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성의 사진을 이렇게 밝게 웃는 사진으로도 합성을 하고, 좀 더 고화질의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들을 합성을 했고, 이렇게 합성한 사진을 바이스라는 매체에 공개를 했고, 이 합성한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플이라는 아티스트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진들의 미소를 합성하고 컬러화한 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사건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훼손했고, 이 훼손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은 그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 자체가 인간적이지 여기에 미소를 더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피해자 사진에 미소를 합성하는 게 이들이 당한 고통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얘기로는 이런 작업을 한 아티스트의 행위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역사적인 사진은 조금의 변형도 없이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소중히 다뤄야 될 무거운 역사를 이렇게 가볍게 다뤘다라는 얘기에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발이 심해지자 로프리가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조금이라도 괜찮았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해명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티스트가 해명하길, 내가 이 작업을 한 게 의뢰받아서 한 거다. 이 피해자의 가족인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자기는 허락받아서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이 아티스트가 작업한 사진 중에 한 사진의 친척인 사람은 본인이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진이 합성됐다는 거를 알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프리의 해명이 정확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 이어지는 건 로프리가 예전에도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로프리 해명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얘기하는 건 사람의 내는 사진을 볼 때 빨강, 녹색, 파랑이라는 색깔을 보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는 논쟁인 것 같고, 누구는 이런 결과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논쟁 자체가 참 불필요한 논쟁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날만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관순 열사의 수형 기록표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합성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크메르 루즈 정권 하에서 학살을 당한 피해자의 얼굴에 미소를 합성한 것, 이 두 사진의 결과물만 보면 속성은 같은 건데 전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반된 반응의 원인은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의 사진에 미소를 합성한 사람이 말한 건 어린 나이에 고문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관순 열사의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이런 감정들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사진에 미소를 합성했던 거고, 이 미소 짓는 얼굴이 유관순 열사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이었던 건 이 합성된 사진을 본 사람들도 동일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껴서였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합성을 했기 때문에 의도가 달라도 결과물은 같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 유관순 열사 부은 얼굴 싫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좀 더 이쁘게 합성해볼래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동일한 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반면 이 크메르 루즈 피해자의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해자의 아픔과 두려움, 역사적인 의미에 공감하지 않고 단순히 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반발을 샀지만, 만약에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 생전에 살아있는 유일한 사진인데 너무 두려움에 차 있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죽어간 할아버지지만 이러한 비극이 없었다면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사진을 올렸다면 동일한 결과물인데 엄청 감동적인 사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성은 비슷한데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사건의 이면에 있는 컨텍스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합성된 사진을 보면서 저희도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밝은 웃음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가 세월호 참사 7주년이었죠.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해 가을에 석정현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동안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위안받는 건 비참하게 죽어간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림이 전혀 희화화됐다든지 모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큰 감동을 준 건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생을 끝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아이들이 천국에서라도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사건의 이면에 있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행동에 어떤 컨텍스트가 담겨 있는지, 그 컨텍스트를 잘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